안녕하십니까, 안동훈입니다. 오늘 2019년 10월 9일 장전 시황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사항은 연준 파월 의장의 대차 대조표 확대 방안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현재 고용과 인플레이율 등 경기는 양호하다고 하고 향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 유력하다고 발언을 했고요. 다만 이제 무역 불확실성하고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 글로벌 성장 둔화 요인을 이야기하면서 지표를 면밀히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아울러서 단기 자금 시장 레포의 불안 방지를 위해서 조만간 대차 대조표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이를 양적 완화 조치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를 두고 일시 발작 증세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월도 추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미국도 유럽처럼 다시 양적 완화로 돌아서는 게 그래프상 보이기는 합니다. 파월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이쪽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무역협정에 관련된 낙관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선물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블랙리스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여전히 미국과의 부분적인 무역 협정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선물 시장이 급등을 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중국이 이달과 12월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 여전히 가능한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 선물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일단 무역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내용보다는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될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이 급등하고 이런 거는 미국 시장의 모든 대부분의 매매가 알고리즘 매매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음 그림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선물 시장이 급등하였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알고리즘 매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은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더 사주겠다는 내용이죠. 중국은 미국과의 협정을 모색하면서 미국 농산물 구매를 늘리겠다고 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한번 선물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점. 중국은 여전히 부분적인 합의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포괄적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실제 부분적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고요. 어제도 골드만삭스의 내용을 이야기했듯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보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유허가 진짜 제한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양측이 10월 15일 발효 예정인 이 추가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한 이런 부분도 희망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회의 정상들의 만남, 특히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는 11월 회담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한 재설정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죠. 이 중국 쪽은 이전에 발표된 금융 서비스와 같은 분야의 시장 개방 조치와 결합해서 농업 관련 양보가 미국과 유사한 임시협정의 기초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 기사들이 다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협상단 쪽은 즉각적인 시장 개방으로 이 금융 부분을 자유화시키는 일정을 빨리 서두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위안화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장의 방향은 결국 위안화가 정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지금 조금만 삐끗하면 7.22안을 올라설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장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차후의 키포인트는 위안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것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림은 파월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한 그림이라서 가져왔고요. 그림을 보시면 2020년에 10년 국채금리가 반등할 거로 보고 있고, 미국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2020년에는 S&P 500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그래프죠. 파월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최대한 빠른 9월 초 수준의 이 초과 준비금으로 되돌릴 의도와 약 115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 긴급한 주사를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는 11월 1일부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연준은 달러 수요의 유기적 성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차 대조표가 연간 150억 달러 정도 증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낙관적인 예측보다 덜 좀 불리시한 것이지만 2020년에 위험 수용 범위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양적 완화의 조금 더 큰 부분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가기에는 이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림은 3분기 실적에 관련된 캘린더고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초까지 해서 90%의 기업이 거의 다 실적 발표를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되고, 이번 그림은 미국 주식시장의 디플레이션 신호인데요. 장기적인 인플레와 단기적인 인플레 스프레드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번 그림은 에셋 얼로케이션,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16년, 17년, 18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흥미로운 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년 이내에 주식이 40%, 채권이 60%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회복이 되었고요. 2년이 지나서는 60%의 주식과 40%의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S&P 500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3.5년 만에 순자산이 회복되었다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채권 비중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 주식 비중이 상당히 낮아야 빨리 자산이 회복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은 투자은행 파이퍼 제프리 쪽에서 나온 서베이를 가져왔는데요. 이 10대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 10대 지출 감소가 YY로 4%, 이번 봄 대비해서 1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의 32%가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1년 전 25%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Z세대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Z세대가 선호하는 주식이나 Z세대가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로 이루어진 주식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짧게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